자, 오늘 인터뷰는 밤향기라는 전시회 마지막 날 하게 됐어요. 작가님의 소개하고 전시회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따스함을 담다라는 독립 출판사를 세우고 책과 여행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가고 있는 윤재선이라는 사진 작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저희 첫 번째 지금 콩터뷰 인터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영광이고요. 네,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찍은 사진들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또 수어를 또 해주셨듯이 네, 첫 번째 커리어는 또 사실 수어 통역사로 그렇게 일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런 전시회를 또 하시게 됐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미술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아동 미술을 가르치면서 이제 미술 쪽 일을 계속 하다가 제가 제 인생의 목표가 제 손으로 직접 책 한 권을 만드는 게 약간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어 쪽 일은 이제 2009년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수어 통역사로 일을 하면서 수어 통역 일을 하다가 뭔가 이런 책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저의 꿈을 담고 싶다 보니까 이제 좀 손이 간질간질해서 그런 수어를 하면서 미술 전시도 하고 책도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가 출판사를 세우고 이런 전시회를 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인연도 감사하고 이런 꿈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수어는 이제 농아인 분들을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긴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동네에 농아인 할머니가 계셨었고 그 할머니께 이제 몸짓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혼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수어 동호회에 가입해서 이제 직접 자원봉사도 다니고 하다 보면서 이게 병원과 경찰서 이런 곳에 가는데 실제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소양을 갖추고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농아인분들 오시면 뭐 방가사유상, 백제금동 대학로 이런 것들을 수어로 설명하면서 이제 점점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문화예술 전반적인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의 일하는 부분들이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이쪽 분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게 자기의 프로페셔널로까지 이렇게 발전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셨는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을 떠나서 자신만의 출판사를 만들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캘리그라퍼라든지 또 사진 작가라든지 또 글을 쓰는 작가라든지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꺼내신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제 직장을 떠나서 나의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술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생대회 나가고 이러다가 미술 선생님들이 저의 재능이 있다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꿈들을 계속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찾아서 수공예든 뭐 어떤 것이든 다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이제 강의도 하면서 캘리그라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수공예 이런 협회에서 자격증 딴 것들로 공방을 열어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계속 미술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뭐 과천현대미술관이라든지 곳곳에 있는 미술관이나 이런 박물관에서 또 그런 일이 찾아오는 계기도 되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직접 제가 수어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수어를 하다 보니까 농아인분들은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좋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어 일을 계속 하면서 저의 꿈을 또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그게 또 행복한 것 같고, 박물관을 다니다가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책을 만들려고 이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독립출판으로 책을 만드는 과정을 수업을 들었었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퇴사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이런 안정된 평생 직장을 벗어나서 저의 꿈을 찾아간다 보니까 뭔가 조금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네. 초반에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몇 년, 이렇게 3년, 10년 계속 저의 길을 가다 보면은 언젠가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돈은보다는 저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계속 미리 준비를 하고 계속 저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책도 만드시고 네.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세상의 끝까지 갔다 오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이 전시회도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엄청나게 공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네. 글도 정말 섬세하고 감성적으로 잘 감사해요. 쓰시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또 온라인 비즈니스도 하고 계시고 출판사의 대표도 하고 계시는 거고, 네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실 혼자서 하시는 그런 네. 1인 기업가나 다름없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네. 다 배워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약간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손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런 디자인을 하고 책을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배움의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배우는 것도 좋아해서 뭔가를 배우고 습득한 것을 이제 주위에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도 좋아해서 계속 그런 분야로 찾아가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POP 예쁜 글씨를 배웠는데 그 예쁜 글씨가 또 그림 그리는데 접목이 되기도 하고 또 캘리그라피로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분야들이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융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예를 하면 또 이 공예에 관심이 가고, 그래서 계속 그런 공예들에도 관심이 가고, 또 캘리그라피나 어떤 디자인 편집에는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인디자인 이런 것들이 조금 새로운 분야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미술과 예술 이런 분야로 같이 통합이 되면서 그런 분야들은 제가 계속 앞으로도 담아가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곳곳마다 갔을 때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또 어딜 가보라고 또 추천을 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하나가 되면서 또 새로운 꿈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여정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굿즈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번에 뭐 스마트톡이라든지 네. 마스킹 테이프나 뭐 포스터라든지 이런 문화 상품들은 네. 실제로 제가 그동안 해보진 않았던 작업들인데 이제 디스틸의 여수정 대표님이라는 분과 같이 콜라보로 해서 이제 향기로도 담고, 또 김영석 대표님이라는 분과 같이 콜라보로 해서 제가 이런 밤의 향기에 소리를 입혀서 밤의 귀뚜라미나 풀벌레 소리, 올빼미, 동고비, 소쩍새 이런 밤의 소리들도 입혀서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디자인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맞는 대표님들과는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도 뭔가 같이 이뤄가고 싶은 작업도 많이 있고요. 사실 막 혼자 밤새면서 끙끙대고 너무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았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과 응원으로 해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예, 앞으로도 뭔가 힘든 여정이겠지만 계속 그런 꿈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직장을 떠나서 지금 홀로 이제 서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의 모든 작업들을 또 혼자 하고 계신데 네. 어떤 그런 힘든 순간이나, 그리고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직장 동료들이 많이 있다가 네. 혼자서 네.
이 작업들을 모두 하셔야 되잖아요. 네. 혼자서 스스로 기획하고 플랜하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외로운 순간이나 힘든 순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 전시하면서 2년 전에 이기환 사진 작가님이 평론을 써주셨는데요. 그 외로움이랑 고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조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그것에 반해서 고독이라는 감정은 내가 홀로 그 고독을 즐기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외롭고 황량한 섬에 가더라도 그 고독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진 작업을 할 때는 너무 막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막 힘들고 고되고 약간 제가 선택 장애도 있어서 사진을 셀렉할 때도 이 사진도 마음에 들고 이 사진도 마음이 가고 밤샘 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에 집중해서 계속 하다 보면 막 새벽 5시, 6시까지 꼬박 밤을 새기도 하고 이런 혼자만의 싸움? 이런 게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긴 한데 그것조차도 약간 이렇게 전시회를 하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에 공감해주고 막 따뜻한 말씀을 해주실 때 울컥하는 감정이 들면서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헤아려주는 그걸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저에게는 힐링이 되고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잘 극복해내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고독한 시간이 없으면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전시하면서도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뭔가 혼자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감이 되어서 이제 글로 표현이 되기도 해서 앞으로 저는 사실 혼자 있을 때 시간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을 때도 시간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 오롯이 내면의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깊은 본연의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시간 속에서 이런 창작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모든 작품이나 제품에 진짜로 따스함이 담겨 있거든요. 그 브랜드 명처럼 따스함을 담다라는 명처럼 자신의 이제 생각과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늘상 뭔가 꿈꾸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대중들은 이렇게 따뜻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대중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좀 더 자극적이고 이제 사람들을 뭔가 흥분시키고 재밌고 이런 것들이 더 대중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알아봐주는 대중들이 좀 소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사실 이런 사진 작업을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진짜 고되고 약간 혼자와의 싸움이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서 고정된 수입을 버는 거는 아니라서 초반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지금도 그냥 제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뭔가 밤향기라든지 언젠가 페로제도 너를 만나러 이곳으로 왔어 노르웨이 이런 책과 사진과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막 산을 타고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에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런 그냥 하나하나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감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하고 그냥 작은 것들인데 저는 그런 작은 것들에서 이렇게 뭔가 감동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전시회에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공감이 되면서 힐링을 하고 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같이 밤의 향기나 은하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라 이제 제가 밤에 느끼고 약간 새벽에 꼬박 밤을 새서 찍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새 코로나로 쉽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시기라 제가 느꼈던 사진과 이런 감정들로
조그마한 위로를 건넬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여정이 계속 될 텐데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을 해서 앞으로도 뭔가 황량하고 외로운 섬이나 약간 오지 같은 곳을 찾아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황량하고 쓸쓸한 섬에 가더라도 풀 한 폭이나 빛 한 줄기 이런 곳에서 계속 따스함을 담아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페로제도의 고사달루르라는 마을은 이 페로제도가 양들의 섬이라는 뜻인데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 1위로 뽑힌 곳이 이 페로제도이고, 갤럭시 8 광고에 네. 촬영지로도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랬구나. 엄마 네. 나 잘 지내 보고 싶어라고 이렇게 글씨 썼던 분이 이 부분 그 고사달루르라는 폭포가 떨어지는 마을이랑 또 세르보그스바튼이라는 절벽에 절벽이 하나 있는데요. 세르보그스바튼이라는 그 호수가 있고 이게 북대서양 바다로 이어지는 곳인데, 여기가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비가 와요. 그래서 정말 안개만 보고 왔다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런 곳인데, 제가 운이 좋게 일출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엄청 크게 쌍무지개를 보고, 여기는 이제 낮에 갔다가 밤에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롯이 내면의 나를 마주하고 싶어서 갔던 그 폭포 앞인데요. 정말 엄청난 어둠 속에서 제가 오롯이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무섭다는 감정보다도 우주 속에 제가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울컥하고, 이런 광활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이런 대자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그런 대자연 속에서 겸허하게 살아갔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이 거칠게 몰아치는 이 폭포 앞에서 제가 그냥 온전하게 이 두 발로 여기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도 하고, 모든 미워하는 감정이나 슬픔, 아픔 이런 힘든 감정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기를 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이 작품이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사회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좋은 명암이나 또 안정적인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답게 살면서 또 수입도 창출하고 또 나의 꿈을 쫓아가고 이렇게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시는 이런 분으로서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용기가 되는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저의 꿈은 다 제가 찾아가면서 하나씩 이루고 있어서 저의 인생 목표는 다 이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막 관람객분들이 이렇게 작은 책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 해가냐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제 꿈을 하나씩 이렇게 느린 걸음이지만 천천히 이뤄가고, 이런 것들이 저의 꿈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같이 이렇게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가만히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게 무엇인지 찾았다면은 정말 그 꿈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정말 그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 일을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해 나갈 거라서 그런 일을 계속 꿈꾸고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아무래도 바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리 데뷔를 하고, 저도 이제 데뷔를 해놓고 퇴사를 해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생각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다 보면은 또 주위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꼭 자기 꿈과 만나고 또 같이 힘이 되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면서 나가면 좋겠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시는 날이 오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썼기 때문에 자,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시간, Heart Working이라는 저의 책이에요. 제가 여기다 어떻게 썼냐면 마음으로 일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 Heart Working이라는 게 제가 만든 단어인데 마음으로 일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마음이 일하는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네트워킹이 아니라 하트워킹,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관계를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하트워킹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그게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또 이 제품들을 사시고 또 이 책을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시간을 선물해주고 계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 선물로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만든 빵도 있잖아요. 네. 하트너 프로틴 귀리빵이라는 굉장히 건강한 빵인데 이게 녹차 맛이어서 이름이 초록빛 쉼이에요. 저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시간과 초록빛 쉼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작가님이면서 대표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두 개의 선물을 드릴게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해요. 아니, 이름들이 진짜. 네, 작가적인 이름들이죠. 네, 그리고 이게 네. 뭔가 제가 마음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대표님이 이렇게 직접 쓰신 책에 이렇게 네. 마음을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저도 너무 마음과... 오늘 또 첫 인터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돈도 많이 버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힐링과 따스함을, 그 영향력을 전해주시는 그런 작가님과 또 대표님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많은 압박감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를 재촉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 전시를 접하고 이제 작가님의 작품인 밤 향기 그리고 이제 은하수를 담은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대자연 속에서 대우주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존재이고 몽글몽글한 감정을 갖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작가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작가님의 눈빛이 마치 이제 작가님의 이번 전시 대표 작품인 은하수 그 작품의 푸른빛과 매우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작가님의 그런 영혼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작품에 담아냈기 때문에 작가님의 작품